회사에서의 자기계발,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8년차 삼성맨의 자기계발법 그 네 번째 이야기, 회사에서의 자기계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닥치고 독서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자기계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입사 18년 차인데요.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회사생활 4년 차, 그러니까 사원 4년 차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계발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의 자기계발의 시작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물론 학창시절부터 책을 적게 읽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장소설이나 한국문학, 판타지, 무협지, 추리소설 같은 여러 문학들을 보통의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은 저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덕분에 판타지 소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 판타지 책들을 거의 다 섭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당시 제가 학교에서 대출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5권이었거든요. 항상 5권씩 꾸준하게 빌려서 책을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오로지 문학 작품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특히 문학이다 보니까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주인공의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해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독서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자기계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한국문학, 세계문학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문학이 주는 그 허구와 상상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독서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삼성을 다니게 되면서 제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자기계발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공부가 필요했었고 저는 어떤 공부가 될지는 몰랐지만 일단 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찾고 책을 구입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자기계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죠.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부서에 배치를 받은 다음에 한 보름 정도는 단순하게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기를 했어요.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쳐다보면서 거의 보름을 지냈습니다. 선배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고 바쁘게 회의에 참석하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만들고 보고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무언가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부서만의 특별한 단어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기하는 그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다루었습니다. 다들 아래 한글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단축키로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아래 한글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저의 아래 한글 실력이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했던 회사는 제조업이었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산출되는 데이터들이 엑셀로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에 엑셀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엑셀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는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툴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래 한글을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라는 회사는 당시에 아래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자체 워드 툴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은 아래 한글과 단축키 체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래 한글 실력이 전혀 쓸모가 없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훈민정음과 아래 한글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 실력이 늘긴 했지만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80% 이상이 엑셀로 처리가 되었고, 이 엑셀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선배들이 엑셀 잘하면 엑셀로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선배들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엑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엑셀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엑셀에 관련된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엑셀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엑사모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엑셀을 활용하는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이 회사는 하루에 18만 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엑셀은 6만 5천 행 정도가 한 시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64비트 체계로 전환되면서 100만 개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한 시트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32비트 PC였기 때문에 한 시트에서 6만 5천 개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치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는 적어도 3장의 시트를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처리했어야 됐고, 그 3시트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또다시 피보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18만 개가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인지 요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18만 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은 엑셀에서 다루던 것을 넘어서 이 18만 행을 다루어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중에 액세스라고 있는데,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본인 PC에 자그마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까지 선배들은 학습을 하면서 이 액세스로 커다란 데이터를 가공해서 최종 산출물은 엑셀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배들의 가르침 덕분에 1단계로 엑셀을 열심히 했었고, 액세스도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엑셀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VBA라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엑셀을 좀 더 차원 높게 다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VBA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언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언어를 시작하면서 저는 비주얼 베이직 대신에 C 언어를 선택했었거든요. C 언어를 잘하면 비주얼 베이직이나 그 이후에 C++로 넘어가는데 용이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엑셀과 액세스를 거쳐서 엑셀의 고급 틀인 비주얼 베이직을 하지 않고 바로 C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학습하게 된 그 단계입니다. 엑셀, 액세스, C 프로그래밍, 이 순서 말이죠. 물론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실력은 늘었지만 이것이 자기계발이라는 생각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일을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했고, 자꾸 쓰다 보니까 실력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전문가가 되고 나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엑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에 굉장히 정통하게 되면 엑셀에 있는 단축키나 엑셀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능들을 다 습득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다들 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복사,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지만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빠르게 다루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축키를 활용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 것은 엑셀을 넘어서 액세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비주얼 스튜디오, 포토샵,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래 한글은 특이하게 컨트롤 대신에 Alt를 사용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통해서 깊이 파괴되면 새로운 것으로 넘어갈 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C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C++이나 자바, C샵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데 파이썬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던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복문은 포나 while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를 깊게 파는 것, 그것이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장점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3가지 장점을 포괄하는 자신만의 도구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기획하는 기획력일 수도 있고 글을 잘 쓰는 글쓰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하나를 굉장히 깊숙이 파는 활동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툴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발굴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선택했던 3가지 장점에서 한 가지 무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실행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의 실행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새롭게 해야 될 무언가가 눈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선택했던 3가지 장점을 포괄하는 한 가지 도구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한 1개월치 학습할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계획을 매일 꾸준하게 갈고 닦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도구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4일에서 5일은 일을 하실 거니까 계속 그것을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4가지 도구를 한 가지씩 설명할 겁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